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이요? 그러면 고혈압이 어떤 수면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영향이 큰데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집중적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잔다 라는 것은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을 취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굉장히 잘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고혈압 치료의 굉장히 기본이 될 것이고, 고혈압을 잘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선 합병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적으로는 코골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 혹은 비염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 되긴 하겠죠. 네,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가 고혈압의 예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생활 습관 중에서도 교수님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희가 한 5-6시간 5-6시간. 그 정도만 자도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항상 피곤해요. 항상 네. 피곤하시죠. 교수님은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7시간 반을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도 잠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의사가 돼서 수면에 대한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읽어볼수록 특히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마다 수면량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7시간 반의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시간만 적게 자도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실제로 덜 자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혈압도 많이 올리고 당뇨도 많이 유발시키고 부정맥, 즉 심장의 맥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장합병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가 되겠죠. 그런 사고로 인한 것들도 많이 증가한다라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 서머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타임이라는 것은 여름 기간에 해가 길어지니까 1시간 정도 시계를 앞당기는 그런 제도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몇 번 시도해 본 적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이 87년도하고 88년도 서울올림픽 전후로 해서 2년 정도 겪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하루에 1시간 갑작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88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서머타임 제도라는 것이 없는데, 아직도 서머타임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는 그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즈음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갑작스럽게 잠을 1시간 정도 덜 자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조금 적게 자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중대한 착각입니다. 사람마다 잠을 굉장히 적게 자는 숏 슬리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몇십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잠을 극단적으로 적게 자고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숏 슬리퍼들을 주변에서 만난다는 것,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비단 심장 건강이라든가 고혈압만 아니더라도 7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11시부터 6시 반까지는 자는 것, 이게 이제 고혈압 예방의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잠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직장인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7시간 반을 자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우리나라 사회가 다 같이 잘 자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생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수면 시간을 통제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거든요. 사자가 야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원숭이들이 파티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졸려도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수면 시간을 통제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일찍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심장내과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를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뭐 저염식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금연 혹은 금주 이런 걸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잠을 충분히 많이 자야 된다에 대한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크게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7시 반까지 교실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라든가 팀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아침 회의를 굉장히 일찍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6시에 회의를 하자라고 어떤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싫겠죠. 그렇죠. 네. 말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7시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남의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자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침잠이 조금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 정상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게 건강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도 더 잘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야 되는 시간을 사회적인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의학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제발 직원들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아침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이 사회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것을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교수님이 이렇게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잠을 좀 잘 자려면 생활 습관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수면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되겠죠. 저도 최근에는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커피를 마시고 바로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잠을 자기 위한 수면욕이 발생을 하는 게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데노신하고 기량작용, 즉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물질이 카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일수록 그런 현상이 잘 발생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우리가 11시에 잠을 자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하려면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이른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잠을 굉장히 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일이 됐든 아니면은 휴가가 됐든 그런 날에 더 늦잠을 자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또는 지나치게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 놀거나 그래서 잠을 늦게 자는 이런 습관도 좀 없애셔서 가능하면은 11시부터 6시 반까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코골이거든요. 코를 고는 경우에는 수면 시에 저산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코를 고는 것 중에 잠깐 숨을 멈추는 그런 수면적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코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보는 병이긴 한데 코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면적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 그 중에서도 고혈압이라든가 심근경색 아니면 부정맥 이런 게 많이 생기는다는 데이터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걸 또 조심해야 될까요? 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짜게 드시는 습관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은 우리 몸에 물을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한된 혈관 안에서 체액량이 증가하니까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기본인데 또 반대로 소금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전해질이 칼륨 혹은 칼슘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 혹은 바나나 같은 것들이고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우유나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노력과 함께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칼슘이라든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또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습관부터 스트레스 관리, 금주, 금연 등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 숙면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인상 깊은데요. 옛날부터 왜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커피를 좀 줄이고 잠도 좀 잘 자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문정근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님, 하이닥 아나운서 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